안녕하십니까.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 자소서 항목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여기에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일단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나는 회사와 함께 같이 커간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국민연금도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미 국민연금은 하고 있는 일이 국민연금을 회수하고 기금을 운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아니면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는 직업 윤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윤리, 정직한 행동이라든지 투명성, 성실한 자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근면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동체 윤리, 즉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책임 의식이라든지 준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도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예전에는 상반기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경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역할, 즉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 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나는 잘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속해서 2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어떤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불편했던 점, 여기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난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나는 조직 생활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원의 부재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좋아요. 이건 제가 늘 우리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자원, 예산, 인적 자원, 그리고 불편했던 점 같은 경우에서는 좀 효율적이지 않아서 불편했다, 또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이 많아서 불편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원칙을 세워서 개선해 나갔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속해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점은 성격보다는 역량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겠죠.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쓰면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업무 처리가 느리거나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써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면 안 되는 단점 중에서는 업무 처리가 느리다라고, 꼼꼼하지만 업무 처리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땐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예를 들어서 저는 예민한 편이다. 하지만 이런 예민한 것들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또는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어떤 갈등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나 회사 생활 등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에 대해 기술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제가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죠? 상대에 대한 배려, 즉 상대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협력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당당히 도움을 청했을 때 상대도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분명한 건 뭐냐면은 나도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상대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해 주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는 4개를 살펴봤어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00자 쓰기 생각보다 좀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1000자보다는 조금 짧지만 800자도 보통은 500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이 영상 돌려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잘 쓰셔서 합격으로 가는 또 다른 초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장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